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했지? 시간은 어느새 흘러가 버렸고 우리는 그저 시간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비극적 본질을 꿰뚫어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쇼펜하우어와 함께 시간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모래와 같다. 아무리 꽉 쥐려 해도 결국 빠져나가고 만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고, 내일이 있다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의 당신은 이미 사라졌고 내일의 당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에는 시계가 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간의 흐름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의식했습니다. 그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사색했습니다. 이것은 강박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낭비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의 가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시간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똑같이 24시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하루는 풍요롭고 어떤 사람의 하루는 공허할까요? 차이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한 시간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쾌락을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즐기고, 놀고,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곧 권태와 공허함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시간 사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소비합니다. 생존을 위해 일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락을 즐깁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간, 즉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주변에 시간을 훔쳐가는 것들이 가득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신문과 사교 모임이 주된 시간 도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봅시다.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까? 메신저 확인, SNS 스크롤, 짧은 동영상 시청.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루에 34시간, 많게는 56시간이 넘습니다. 일주일이면 한나절, 한 달이면 며칠, 1년이면 몇 달이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스마트폰에 바치고 있는가? 시간을 훔쳐가는 것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SNS를 본 후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남은 것은 공허함과 시간 낭비에 대한 죄책감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미 없는 사교 모임을 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인 대화, 가십, 과시. 이런 것들이 시간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모임일까요? 목적 없는 회식, 형식적인 만남, 진정성 없는 네트워킹.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에게 고독은 선택이었습니다. 고독은 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신과 함께 있다. 군중 속의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을 뿐 자기 자신과는 떨어져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과는 단절됩니다. SNS를 보고 메시지에 답하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이런 활동들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지만 우리 자신을 생각할 시간은 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오후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철학적 통찰들은 이 고독한 산책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없이는 우리는 결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심심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열렬한 독서가였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위대한 정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아무 책이나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책, 고전, 위대한 사상가들의 저작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책은 우리의 시간을 몇 배로 늘려줍니다. 한 권의 책에는 저자가 평생 동안 쌓은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의 독서로 다른 사람의 평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플라톤, 칸트, 그리고 동양의 우파니샤드와 불교 경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런 책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너무 많이 읽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 독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읽은 것을 소화하고 자신의 생각과 연결시키고 자신만의 통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사, 블로그, 영상, 팟캐스트.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정보는 지혜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소비하느라 정작 생각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쇼펜하우어의 하루는 엄격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작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은 모두 오전 시간에 쓰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산책을 했고 저녁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지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있기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할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과 이미 자신의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까요? 결정 피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결정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힘이 남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규칙적인 생활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먼저 할지, 언제 쉴지를 미리 정해두었기에 그는 창작과 사색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언제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자유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마비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가장 쉽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지위를, 더 큰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지위와 성공은 시간을 사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부자가 되어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지루함에 시달리는 사람과 가난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후자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는 특히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는 은퇴를 꿈꿉니다. 일만 안 하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공허함에 빠집니다. 시간은 많은데 그것을 채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울 때 찾아옵니다. 배우고, 창조하고, 사색하고,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쓸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한성이 시간을 귀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생생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SNS를 보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1년보다는 더 오래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30년, 50년,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오늘날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매일 사색의 시간을 가지세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세요. 명상이든 산책이든 일기 쓰기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좋은 책을 읽으세요. 고전을 읽으세요.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세요. 그들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시간은 배가 됩니다. 셋째, 시간 도둑들을 제거하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의미 없는 모임을 거절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리듬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중요한 일을 같은 시간에 하세요. 리듬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째, 무언가를 창조하세요.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정원을 가꾸든. 창조적 활동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섯째,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표면적인 잡담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자연과 함께하세요. 쇼펜하우어처럼 산책하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시대로서는 상당히 긴 삶이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저작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시간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한 결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내일은 어떻게 사용하고 싶나요?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세요. 시간은 붙잡아 둘 수 없다. 하지만 충분히 이용할 수는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제한 때문에 시간은 귀중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지 말라. 시간을 투자하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당신의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